에이, 진짜? 또 그 지독한 된장국 냄새예요? 응. 아침엔 국이 있어야지. 세라는 냉장고 문을 세게 열며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발 좀 그만하세요. 이 냄새 때문에 집에 사람도 못 불러요. 완전 할배집 냄새 나잖아요. 정임은 국자로 국물을 떠서 맛을 보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내 시아버지는 아침에 이 국 한 그릇이면 하루가 든든하다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그게 예전 얘기라니까요. 요즘 누가 아침부터 이런 거 먹어요? 완전 꼰대 음식이잖아요. 세라는 요구르트를 집어들고는 코를 막는 신용을 하며 거실로 나갔습니다. 문이 쾅 닫히자 부엌엔 된장 냄새와 함께 정임의 한숨이 흩어졌습니다. 그녀는 국그릇에 마지막 국을 떠서 한 입 삼켰습니다. 짠맛도 구수한 맛도 그대로였지만 그날따라 씁쓸했습니다.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새로운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경기도 용인의 한 주택가, 오래된 벽돌집이 골목 끝에 서 있었습니다. 담장 너머로 장독대 몇 개가 보이고 마당 한편엔 고추와 배추가 가지런히 말라가고 있었죠. 이른 새벽 부엌에서 불이 켜졌습니다. 시계는 새벽 5시 30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박정임은 앞치마를 두르며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72세의 나이지만 손놀림은 여전히 정확했습니다. 어제 담가둔 멸치와 다시마를 꺼내 냄비에 넣고 물을 부었죠. 가스레인지에 불을 켜자 파란 불꽃이 냄비 밑을 핥기 시작했습니다. 정임은 불세기를 조절하며 중얼거렸습니다. 국물은 천천히 우려내야 제맛이 나는 법인데 육수가 끓기 시작하자 구수한 냄새가 부엌 가득 퍼졌습니다. 정임은 된장을 한 숟가락 떠서 국물에 풀었습니다. 오래된 손맛으로 간을 맞추고 두부와 애호박을 썰어 넣었죠. 국이 보글보글 끓는 소리가 고요한 새벽을 채웠습니다. 그때였습니다. 2층에서 쿵쾅거리는 발소리가 들리더니 윤세라가 내려왔습니다. 38살의 세라는 잠옷 차림에 머리를 질끈 묶고 있었습니다. 부엌 문을 박차고 열자마자 얼굴을 찌푸리며 소리쳤죠. 에이, 진짜. 또 그 지독한 된장국 냄새예요? 응, 아침엔 국이 있어야지. 세라는 냉장고 문을 세게 열며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발 좀 그만하세요. 이 냄새 때문에 집에 사람도 못 불러요. 완전 할매집 냄새 나잖아요. 정임은 국자로 국물을 떠서 맛을 보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내 시어버지는 아침에 이 국 한 그릇이면 하루가 든든하다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그게 예전 얘기라니까요. 요즘 누가 아침부터 이런 거 먹어요? 완전 꼰대 음식이잖아요. 세라는 요구르트를 집어들고는 코를 막는 신용을 하며 거실로 나갔습니다. 테이블 위엔 링라이트와 카메라 장비들이 놓여 있었죠. 세라는 유튜브 채널 세라쿠킹을 운영하는 요리 크리에이터였습니다. 구독자 10만 명을 거느린 그는 매일 새로운 레시피 영상을 올렸습니다. 정임은 부엌에서 밥상을 차리며 거실 쪽을 바라봤습니다. 세라가 카메라 앞에서 환하게 웃으며 무언가를 촬영하고 있었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초간단 아보카도 토스트를 만들어 볼게요. 정말 5분이면 완성되는 트렌디한 브런치예요. 세라의 목소리는 경쾌했습니다. 카메라를 향해 웃으며 빵을 굽고 아보카도를 으깨고 예쁜 접시에 담았죠. 정임은 조용히 국그릇에 된장국을 담으며 생각했습니다. 저렇게 예쁘게만 담으면 배가 부를까? 아침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정임은 밥과 국, 김치와 나물을 상에 올렸습니다. 세라는 영상 편집을 하다가 시큰둥한 표정으로 식탁에 앉았죠. 정임이 국그릇을 세라 앞에 놓자 세라가 손사래를 쳤습니다.
치워주세요. 저 이거 안 먹어요. 좀 먹어라. 아침은 든든하게 먹어야지. 아니, 제가 안 먹는다니까요? 이거 칼로리 얼마나 높은 줄 아세요? 그리고 너무 짜서 부어요. 제 얼굴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데. 세라는 숟가락을 던지듯 내려놓았습니다. 정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게 어디가 짜? 어머님은 늙어서 미각이 둔해진 거예요. 제 구독자분들한테 물어보면 다들 이런 음식은 건강에 최악이라고 할 거예요. 고염식에 고칼로리에 게다가 완전 촌스럽고. 정임은 아무 말 없이 자신의 국을 떠먹었습니다. 입안에서 구수한 맛이 퍼졌죠. 50년 넘게 끓여온 이 국물 맛을 세라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세라는 냉장고에서 샐러드 재료를 꺼내며 투덜거렸습니다. 저는 제 건강 제가 챙길 거예요. 어머님 음식 먹다간 살쪄 죽어요. 식사가 끝나고 세라는 다시 카메라 앞으로 갔습니다. 오늘은 새로운 기획 영상을 찍을 예정이었죠. 정임은 설거지를 하며 거실에서 들려오는 세라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완전 특급 콘텐츠 준비했어요. 바로 세대 간 요리 대결이에요. 시어머니 세대의 구닥다리 음식과 제가 만드는 최신 트렌드 요리, 뭐가 더 나은지 확실하게 보여드릴게요. 정임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세라는 신이 나서 계속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요. 옛날 음식들은 답이 없어요. 너무 무겁고 시간은 개오래 걸리고 보기에도 별로잖아요. 요즘처럼 바쁜 시대에는 빠르고 예쁘고 감성적인 요리가 필요하죠. 그런 게 진짜 요리라고요. 정임은 설거지를 마치고 행주로 손을 닦았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시렸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세라에게 다가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뭘 찍는데? 아, 어머님. 어차피 나오실 거 카메라 앞에 잠깐만 나와주세요. 어머님이 만드는 그 옛날 음식도 같이 보여줘야 비교가 되니까요. 정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카메라 앞에 서는 게 익숙하지 않아. 에이, 됐고요. 그냥 평소처럼 요리만 하시면 돼요. 말 안 하셔도 되니까 걱정 마세요. 세라는 정임을 거의 끌다시피 부엌으로 데려갔습니다. 카메라를 설치하고 정임에게 찌개를 끓이라고 지시했죠. 정임은 마지못해 냄비를 꺼내고 재료를 준비했습니다. 촬영이 시작됐습니다. 세라는 과장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자자, 여기 계신 분이 저희 시어머님이세요. 오늘은 어머님의 전통 김치찌개를 보여드릴 건데요. 과연 얼마나 걸릴까요? 정임은 불편한 표정으로 재료를 썰었습니다. 김치를 볶고 돼지고기를 넣고 육수를 부었죠. 익숙한 손놀림이었지만 카메라 앞에서는 어색했습니다. 세라는 옆에서 시계를 보며 과장되게 말했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벌써 15분 지났어요. 저는 이 시간에 3가지 요리를 만들 수 있는데 말이죠. 이래서 옛날 방식은 안 되는 거예요. 효율이 제로잖아요. 정임은 입술을 꾹 다물었습니다. 찌개가 끓기 시작하자 김치의 매콤하고 시큼한 냄새가 퍼졌습니다. 정임은 국물을 맛보며 간을 맞췄죠. 세라가 코를 막는 신용을 하며 말했습니다. 와, 이 냄새 좀 보세요. 집안이 온통 냄새 천지예요. 요즘 사람들은 이런 냄새 싫어한다니까요. 촬영이 끝나고 세라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카메라를 정리했습니다. 이거 올리면 대박 날 것 같아요. 완전 비교 확실하게 됐어요. 정임은 찌개를 그릇에 담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세라야, 음식은 빨리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세라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그럼 뭐가 중요한데요? 설마 또 그 마음 타령하시려고요? 마음이지. 누구를 위해 만드는지, 그 사람이 맛있게 먹을 생각을 하면서 만드는 거. 세라는 코웃음 쳤습니다. 어머님,
그건 완전 꼰대 사고방식이에요. 지금은 2025년이라고요. 비주얼이 중요하고 트렌드를 따라가야 하고 효율적이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 감성팔이는 먹히지도 않아요. 정임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부엌으로 돌아가 찌개 냄비를 씻기 시작했죠. 물소리가 정임의 한숨을 덮었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정임은 혼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세라는 2층 방에서 영상 편집을 하고 있었죠. 정임은 부엌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50년 넘게 끓여온 이 손맛이 이제는 쓸모없는 걸까? 그날 밤 11시 세라는 노트북 앞에 앉아 마지막 편집을 마쳤습니다. 영상 제목을 타이핑했죠. 시어머니 vs 며느리 충격적인 요리 실력 차이 공개. 이게 요즘 세대 차이. 썸네일엔 정임이 굼뜨게 찌개를 끓이는 모습과 세라의 화려한 플레이팅 사진이 나란히 배치되었습니다. 세라는 업로드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에 업로드 완료라는 메시지가 떴죠.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노트북을 덮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내일이면 조회수가 폭발할 거라 확신했습니다. 한편 아래층 작은 방에서 정임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오늘 낮에 찍힌 자신의 모습이 자꾸만 떠올랐죠. 카메라 앞에서 어색하게 찌개를 끓이던 모습, 세라가 효율이 제로라고 말하던 목소리. 정임은 이불을 끌어당기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세라는 스마트폰 알림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화면엔 댓글 알림이 끊임없이 올라오고 있었죠. 세라는 기대에 찬 표정으로 유튜브 앱을 열었습니다. 조회수는 3만 회를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댓글창을 보는 순간 세라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시어머니한테 왜 저렇게 무례하게 구는 거예요? 며느리 인성 최악이네요. 보는 제가 다 불편해요. 어머님 요리 무시하는 거 진짜 심각한 것 같은데요.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구독 취소합니다. 세라는 급하게 댓글을 내리며 읽었습니다. 좋아요보다 싫어요가 압도적으로 많았고 댓글 대부분이 비난이었죠. 몇몇은 정임을 응원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어머님이 오히려 더 프로페셔널해 보이는데요. 저런 전통 음식이야말로 진짜 실력 아닌가요? 며느리 태도 진짜 최악이네요. 세라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뭘 잘못했단 말인가. 그저 사실을 보여준 것뿐인데. 세라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아래층으로 쿵쿵거리며 내려갔습니다. 부엌에선 정임이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된장국 끓이는 냄새가 또다시 집안을 채우고 있었죠. 세라는 부엌 문을 발로 차듯 열며 소리쳤습니다. 어머님,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정임이 놀란 표정으로 돌아봤습니다.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제 채널이 완전 난리가 났다고요. 댓글이 완전 폭발했어요. 정임은 국자를 내려놓으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무슨 댓글인데? 다들 저보고 무례하다는 둥, 인성 최악이라는 둥, 심지어 어머님을 응원한다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게 말이 돼요? 세라는 스마트폰을 정임에게 들이밀었습니다. 정임은 눈을 가늘게 뜨고 화면을 바라봤지만 글씨가 잘 보이지 않았죠. 세라가 히스테리를 부리듯 소리쳤습니다. 이거 다 어머님 때문이에요. 어머님이 카메라 앞에서 그렇게 굼뜨게 하시니까 사람들이 동정하는 거잖아요. 정임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데, 뭘 잘못했냐고요? 어머님이 그 지독한 국 냄새로 촬영 분위기 완전히 망치고 카메라 앞에서 느릿느릿 요리하면서 제 영상을 망쳤잖아요. 제가 얼마나 준비한 건데. 세라야, 넌. 세라가 정임의 말을 끊었습니다. 아니, 진짜 화나네요. 어머님은 가만히 계시기만 하면 되는 거였어요. 근데 왜 분위기를 이상하게 만드신 거예요?
제 구독자들이 지금 다 떠나가고 있다고요. 정임은 가스레인지를 끄고 세라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럼 그게 내 잘못이야? 당연히 어머님 잘못이죠. 아니면 누구 잘못인데요? 세라는 노트북을 들고 와서 댓글창을 정임에게 보여주며 소리쳤습니다. 여기 좀 보세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저보고 무례하대요. 인성 없대요. 이게 다 어머님이 카메라 앞에서 불쌍한 척 하신 것 때문이잖아요. 정임은 앞치마를 천천히 벗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세라야, 사람들이 내 영상을 비판하는 건 내가 느리게 요리해서가 아니야. 그럼 뭔데요? 내가 음식을 대하는 태도, 사람을 대하는 태도 때문이야. 세라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또 시작이네. 태도? 제가 뭘 잘못했는데요? 저는 솔직하게 비교한 것 뿐인데 음식을 보여주기 위한 도구로만 생각했잖아. 먹는 사람의 마음은 생각도 안 하고 먹는 사람 마음? 웃기네요. 지금 제 채널이 망해가는데 그게 중요해요? 어머님, 그 꼰대 사고방식 때문에 제 인생이 망가지고 있다고요. 정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가 만드는 요리가 아무리 예뻐도 세라가 소리쳤습니다. 됐어요. 더 이상 듣기 싫어요. 어머님은 그냥 집에서 혼자 그 구닥다리 음식이나 만드세요. 제 일에 끼어들지 말고요. 정임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세라는 부엌에 남아 스마트폰을 내려치듯 식탁에 던졌습니다. 냄비 속 국은 식어가고 있었고 세라는 그 앞에서 분노에 떨고 있었죠. 세라는 노트북을 다시 열고 댓글창에 반박 댓글을 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냥 팩트를 보여드린 거예요. 옛날 방식이 비효율적인 건 사실이잖아요. 왜 이렇게 난리예요? 하지만 댓글은 더 거세졌습니다. 팩트가 아니라 무례함이죠. 시어머니한테 저렇게 대하면서 팩트라고 하네요. 요리보다 인성부터 배우세요. 진짜 답 없는 며느리네요. 세라는 노트북을 덮고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떨렸고 가슴이 답답했죠.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는 거야. 난 그냥 솔직하게 말한 것뿐인데. 그날 오후 세라는 거실 소파에 누워 천장을 노려봤습니다. 구독자 수는 계속 줄어들고 있었고 광고 협찬 문의도 취소 연락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채널을 키워온 3년의 시간이 무너지고 있었죠. 정임은 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있었습니다. 세라의 모습이 유리창 너머로 보였지만 먼저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정임은 빨래를 털며 중얼거렸습니다. 아프게 배워야 진짜로 아는 거야. 저녁이 되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며 정임의 아들 박민준이 퇴근했습니다. 41살의 민준은 회사 가방을 내려놓으며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소파에 축 늘어져 있는 세라가 눈에 들어왔죠.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세라가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당신 어머니 때문에 내 인생이 망했어. 민준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봐봐, 이거. 세라는 스마트폰을 민준에게 던지듯 건넸습니다. 민준은 영상을 보고 댓글을 읽었죠. 그의 표정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세라야, 이건 좀 심한 것 같은데. 뭐가 심해? 나보고 잘못했다고 할 거야? 당신도 당신 어머니 편이야? 민준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편을 떠나서 어머니한테 너무 무례했던 것 같아. 세라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역시 마마보이네. 당신 어머니가 얼마나 답답한 사람인지 몰라. 구닥다리 음식 만들면서 제 인생 망치는 사람이라고. 세라야, 말 좀 가려서 해. 왜? 사실이잖아. 당신 어머니 때문에 내 채널이 망했다고. 정임이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밥 먹자. 세라가 쏘아붙였습니다. 저는 안 먹어요.
어머님 음식 보기만 해도 역겨워요. 민준이 놀라서 말했습니다. 세라야, 뭐, 사실을 말하는 건데, 저 구닥다리 음식 먹으면 살쪄 죽는다고요. 정임은 아무 말 없이 식탁에 밥상을 차렸습니다. 된장국과 김치, 나물 반찬들. 민주는 난처한 표정으로 식탁에 앉았습니다. 세라는 소파에서 일어나지도 않았죠. 민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괜찮아. 밥이나 먹어. 민준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세라가 지금 화가 많이 나서 그래요. 원래 저런 애 아니거든요. 정임은 국을 떠먹으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알아. 하지만 민준아, 화가 난다고 해도 되는 말이 있고 안 되는 말이 있어.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라는 거실에서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죠. 정임이 밥을 한술 뜨며 말했습니다. 음식은 시간으로 재는 게 아니야. 마음으로 재는 거지. 민준이 어머니의 국을 한 숟가락 떠먹었습니다. 구수하고 따뜻한 맛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어릴 적부터 먹어온 그 맛이었죠. 어머니 음식은 언제나 똑같아요. 변하지 않는 맛. 정임은 밥을 먹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게 음식이야. 사람을 살리는 거지. 거실에서 세라가 중얼거렸습니다. 말도 안 돼. 내가 뭘 잘못했다는 거야. 하지만 스마트폰 화면엔 여전히 비난 댓글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구독자 수는 10만에서 9만으로 다시 8만으로 떨어지고 있었죠. 식사가 끝나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세라는 영상 업로드를 중단했고 집에만 틀어박혀 지냈습니다. 댓글 논란은 점점 가라앉았지만 구독자 수는 8만 명대로 떨어졌죠. 세라는 하루 종일 스마트폰만 들여다보며 분노를 사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분노의 화살은 고스란히 정임에게 향했습니다. 어머님, 부엌 좀 쓸게요. 비켜주세요. 정임이 설거지를 하고 있을 때마다 세라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임이 국을 끓이면 창문을 활짝 열어 젖혔고 밥상을 차리면 외면했죠. 저는 제가 알아서 먹을 거예요. 신경 끄세요. 어느 목요일 오후 세라는 친구를 만나러 나간다며 집을 나섰습니다. 민준도 출근했고 집엔 정임만 남았습니다. 고요한 집안에서 시계 소리만 또각또각 울렸습니다. 정임은 마당으로 나가 장독대를 정리했습니다. 된장 뚜껑을 열어 상태를 확인하고 고추장에 묻은 먼지를 닦아냈죠. 그러다 담장 밑에 쌓인 신문 더미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재활용하려고 모아둔 것들이었습니다. 정임은 신문을 펼쳐 쓸 만한 종이를 골랐습니다. 장독대 밑에 깔아두려던 참이었죠. 그런데 한 구석에 작은 광고가 보였습니다. 정임은 신문을 가까이 들고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제15회 전국 전통요리 경연대회 마이너스 잊혀진 손맛을 찾습니다. 정임의 손끝이 그 문장 위에 멈췄습니다. 광고 내용을 천천히 읽었죠. 전통 방식으로 만든 가정식 요리를 찾습니다. 나이, 경력 무관. 진심으로 만든 한 그릇이면 충분합니다. 접수 기간은 이달 말까지. 정임은 신문을 내려놓고 부엌을 바라봤습니다. 50년 넘게 불을 지핀 그곳. 수없이 국을 끓이고 찌개를 끓인 그곳. 정임은 중얼거렸습니다. 잊혀진 손맛이라. 나보고 오라는 말 같네. 정임은 신문을 접어 방으로 가져갔습니다. 서랍에서 돋보기를 꺼내 광고를 다시 읽었습니다. 접수 방법, 대회 일정, 참가 자격. 모든 내용을 꼼꼼히 살폈죠. 내가 참가해도 될까? 이 나이에.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렸습니다. 세라에게 들었던 말들이 떠올랐죠. 구닥다리 음식, 효율이 제로, 완전 꼰대 음식. 정임은 신문을 꼭 쥐었습니다. 한번 해보자.
내 손맛이 정말 쓸모없는 건지. 그날 저녁 세라가 돌아왔습니다. 문을 쾅 닫으며 들어오더니 거실에 가방을 내던졌습니다. 친구 만났더니 더 기분만 나빠졌네. 민준이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친구도 내 영상 봤대. 나보고 시어머니한테 좀 심했던 것 같다고 하더라고. 완전 황당해. 세라는 정임을 힐끗 보며 비아냥거렸습니다. 어머님, 주변 사람들한테 저 험담 좀 그만하세요. 제가 무슨 나쁜 며느리처럼 보이잖아요. 정임은 밥상을 차리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는 아무한테도 말한 적 없어. 그럼 사람들이 왜 다 알아요? 어머님이 불쌍한 척 하셔서 그런 거 아니에요? 세라야, 말 좀 조심해. 민준이 말렸지만 세라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뭘 조심해요? 사실을 말하는 건데 어머님이 카메라 앞에서 일부러 느리게 하신 거 맞잖아요. 정임은 더 이상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밥상을 차리고 방으로 들어갔죠. 세라는 거실에서 큰 소리로 투덜거렸습니다. 진짜 답답해 죽겠네. 그날 밤부터 정임은 부엌으로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모두 잠든 시각 불을 켜고 냉장고를 열었죠. 된장, 고추장, 간장, 오래된 재료들을 꺼냈습니다. 정임은 작은 냄비에 물을 끓였습니다. 멸치와 다시마로 육수를 우려내고 된장을 풀었죠. 두부를 깍둑 썰기하고 호박을 썰었습니다. 익숙한 손놀림이었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더 정성스럽게, 더 신중하게 움직였죠. 국이 끓는 동안 정임은 맛을 봤습니다. 간을 맞추고 다시 맛을 봤습니다. 손맛으로 만들던 음식을 이제는 다시 점검했습니다. 대회에 나가려면 완벽해야 해. 다음 날 밤도 그 다음 날 밤도 정임은 부엌으로 내려갔습니다. 된장찌개, 김치찌개, 간장게장, 김치전. 오래된 레시피를 하나씩 만들어 봤죠. 하지만 사흘째 되는 날 세라가 새벽에 화장실을 가다가 부엌 불빛을 발견했습니다. 부엌 문을 벌컥 열었죠. 어머님, 새벽에 뭐 하세요? 정임이 놀라서 돌아봤습니다. 냄비 앞에 앉아 국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아, 세라야. 그냥 또 그 국이에요? 새벽에 국 끓여서 집안을 냄새로 가득 채우시게요? 세라는 짜증을 내며 창문을 열었습니다. 제발 좀 그만하세요. 낮에도 모자라서 밤에까지 이러시면 어떡해요. 미안하다. 조용히 할게. 조용히가 문제가 아니라 냄새가 문제라고요. 저 내일 촬영 있어서 푹 자야 하는데 이 냄새 때문에 잠이 깨버렸잖아요. 세라는 화가 나서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정임은 가스레인지를 끄고 냄비를 치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세라는 민준에게 투덜거렸습니다. 당신 어머니 요즘 이상해요. 새벽마다 부엌에서 뭐 하시는 것 같던데. 그래, 뭐 하시는데? 국 끓이더라고요. 새벽 3시에. 완전 이상하지 않아요? 민주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날 저녁 민주는 정임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머니, 요즘 새벽에 부엌 가시는 거 맞아요? 정임은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그냥 연습하는 거야. 연습이요? 무슨 연습? 정임은 서랍에서 신문을 꺼내 민준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전통요리 경연대회 광고였죠. 민준의 눈이 커졌습니다. 대회에 나가시려고요? 응, 한번 해보려고. 민준이 물었습니다. 세라는 알아요? 아니, 말하지 마. 세라가 알면 또 뭐라고 할지 몰라. 민준은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좋은 생각이에요. 어머니 실력이면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고맙다, 민준아. 하지만 세라한테는 비밀로 해줘. 그날 밤 정임은 다시 부엌으로 내려갔습니다. 이번엔 더 조용히, 더 조심스럽게 움직였죠.
불소리를 최소화하고 창문을 닫고 환풍기를 돌렸습니다. 냄비에 국을 끓이며 정임은 중얼거렸습니다. 세라야, 미안하다. 하지만 이건 내가 꼭 해야 할 일이야. 내 손맛이 정말 쓸모없는 건지 아닌지 알아야겠어. 접수 마감일, 정임은 우체국에 서류를 냈습니다. 참가 신청서와 메뉴 설명서. 손으로 또박또박 쓴 글씨였죠. 우체국 직원이 물었습니다. 대회 나가세요? 네, 한번 도전해 보려고요. 멋지시네요.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정임은 인사를 하고 우체국을 나왔습니다. 햇살이 따스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죠. 떨림인지 기대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2주일 후 합격 통보가 왔습니다. 대회 날짜는 3월 15일 토요일. 정임은 달력에 작은 표시를 했습니다. 앞으로 한 달 준비할 시간이 충분했습니다. 민주는 어머니를 응원했습니다. 퇴근 후 부엌에서 연습하는 정임 곁에 앉아 맛을 봐주곤 했죠. 어머니, 이 찌개 정말 맛있어요. 그래, 간이 괜찮니? 완벽해요. 이 정도면 충분히 상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세라는 여전히 정임에게 차갑게 굴었습니다. 부엌에서 요리 연습을 하면 문을 쾅 닫고 국 냄새가 나면 방향제를 뿌렸죠. 진짜 언제까지 이러실 거예요? 집이 완전 음식점 냄새 나잖아요. 세라는 자신의 채널 문제로 예민해져 있었습니다. 구독자는 더 이상 줄지 않았지만 영상을 올릴 용기도 나지 않았죠. 그 스트레스가 고스란히 정임에게 향했습니다. 드디어 대회 당일이 왔습니다. 3월 15일 토요일 아침, 정임은 새벽부터 일어나 준비했습니다. 단정한 한복을 꺼내 입고 머리를 곱게 빗었죠. 거울을 보며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할 수 있어. 50년 넘게 해온 일이잖아. 민주는 어머니를 배웅하려 했지만 정임이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야, 혼자 갈게. 너도 세라도 모르게. 정말 괜찮으세요? 응, 내가 혼자 시작한 일이니까 혼자 마무리하고 싶어. 민주는 어머니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어머니 요리가 최고예요. 자신감 가지세요. 정임은 작은 보자기에 앞치마와 조리도구를 챙겼습니다. 오래 사용한 국자와 주걱, 손때 묻은 그 도구들이 오늘만큼은 든든했습니다. 같은 시각, 세라도 일찍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작은 브랜드의 광고 촬영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논란 이후 처음 들어온 협찬이었죠. 오늘 늦게 들어올 거예요. 촬영 끝나고 미팅도 있어서요. 세라는 화장을 하며 민준에게 말했습니다. 정임이 집을 나서는 것도 한복을 입고 있는 것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아침 8시 정임은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작게 울렸습니다. 세라는 2층에서 촬영 준비로 정신이 없었죠. 정임은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습니다. 토요일 아침 거리는 한산했습니다. 버스를 타고 창밖을 바라봤죠. 지나가는 풍경들이 낯설면서도 설렜습니다. 얼마 만에 이렇게 멀리 나오는 걸까? 한편 세라는 촬영 장소로 향했습니다. 택시 안에서 스마트폰을 확인하며 한숨을 쉬었죠. 겨우 이런 소품 광고나 찍고 예전엔 대기업에서 연락 왔었는데 기사가 물었습니다. 유튜버세요? 네, 요리 채널 해요. 아, 그럼 요즘 대세시겠네요. 세라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대세는 무슨, 구독자가 빠져나가고 있는 판국인데. 대회장은 서울 강남에 있는 대형 컨벤션 센터였습니다. 정임은 버스에서 내려 안내판을 따라 걸었습니다. 입구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죠. 젊은 셰프들이 요리 도구가 든 큰 가방을 들고 있었고,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고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정임은 작은 보자기를 꼭 안고 입구로 들어갔습니다.
접수대에서 참가 번호표를 받았죠. 83번. 정임은 번호표를 한복 저고리에 달았습니다. 대기실로 가는 복도에서 젊은 참가자들이 정임을 보고 수군거렸습니다. 저 할머니 뭐야? 참가자인가 봐. 번호표 달고 있잖아. 할머니가 무슨 대회를? 혹시 체험 프로그램인가? 설마 진짜 참가자는 아니겠지? 웃음소리가 났습니다. 정임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대기실에 들어가 구석 자리를 잡았죠. 옆자리에 앉은 젊은 여성이 말을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참가자세요? 네, 그렇습니다. 아, 정말요? 저는 이지은이라고 해요. 양식당에서 일하고 있어요. 반갑습니다. 저는 박정임입니다. 무슨 요리 준비하셨어요? 된장찌개요. 지은의 눈이 커졌습니다. 된장찌개요? 이런 큰 대회에? 네, 제가 제일 자신 있는 요리거든요. 주변에서 이 대화를 듣던 참가자들이 키득거렸습니다. 된장찌개래. 집에서나 끓이는 거 아니야? 대회에 그걸 가져오다니. 용기는 대단하네. 정임은 보자기를 가슴에 안고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비웃어도 좋았습니다. 국물은 끓여봐야 맛을 아는 거니까. 오전 10시 대회가 시작됐습니다. 사회자가 무대에 올라 안내했습니다. 여러분, 제15회 전국 전통요리 경연대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여러분은 우리의 잊혀진 손맛을 되살려 주실 분들입니다. 박수 소리가 울렸습니다. 정임은 가만히 앉아 무대를 바라봤습니다. 조리 시간은 60분입니다. 준비한 재료와 도구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현장에 준비된 기본 재료도 이용 가능합니다. 참가자들이 조리대로 이동했습니다. 정임도 83번 조리대로 갔죠. 옆 조리대에선 젊은 남성이 트러플 오일과 고급 식재료를 꺼내고 있었습니다. 반대편에선 여성이 진공 조리 기계를 설치했습니다. 정임은 보자기를 풀고 양은 냄비를 꺼냈습니다. 낡았지만 반들반들 닦인 냄비였죠. 옆 참가자가 힐끗 보며 속삭였습니다. 저 냄비 좀 봐. 우리 할머니 집에서나 봤던 건데. 완전 골동품 아냐? 저거로 요리를 어떻게 해? 웃음소리가 났습니다. 정임은 신경 쓰지 않고 재료를 준비했습니다. 된장, 두부, 호박, 감자, 멸치, 다시마. 가장 기본적인 재료들이었습니다. 한 기자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할머니, 무슨 요리 하세요? 된장찌개요. 된장찌개요? 특별한 비법이라도 있으세요? 정임은 멸치를 손질하며 대답했습니다. 비법이요? 사람 생각하면서 끓이는 거죠. 기자는 의아한 표정으로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카메라맨이 정임을 잠깐 찍고는 다른 화려한 조리대로 이동했죠. 조리 시작 신호가 울렸습니다. 참가자들이 일제히 움직였습니다. 불 켜는 소리, 칼질 소리, 재료 볶는 소리가 대회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정임은 천천히 멸치와 다시마를 냄비에 넣고 물을 부었습니다. 가스레인지에 불을 켰죠. 파란 불꽃이 냄비 밑을 핥기 시작했습니다. 60분이 흘렀습니다. 조리 종료 신호가 울렸죠. 참가자들은 서둘러 마무리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접시를 닫고 소스를 뿌리고 허브로 장식했습니다. 화려한 플레이팅이 조리대마다 완성되어 갔죠. 정임은 냄비 뚜껑을 열었습니다.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가 피어올랐습니다. 국자로 국물을 떠서 마지막으로 맛을 봤죠. 간이 딱 맞았습니다. 정임은 찌개를 뚝배기에 조심스럽게 담았습니다. 두부와 호박, 감자가 보글보글 끓고 있었습니다. 플레이팅이랄 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뚝배기 하나. 옆 테이블을 보니 흰 접시 위에 고기가 예술작품처럼 놓여 있었고 형형색색의 소스가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정임의 뚝배기는 소박했습니다.
하지만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모습만큼은 누구보다 따뜻해 보였죠. 심사가 시작됐습니다. 심사위원 5명이 조리대를 돌며 요리를 평가했습니다. 유명 셰프, 요리 연구가, 식품 영양학 교수, 모두 권위 있는 분들이었습니다. 첫 번째 조리대에서 참가자가 설명했습니다. 트러플을 곁들인 한우 육회입니다. 전통 육회에 현대적 감각을 더했습니다. 심사위원들이 포크로 떠서 맛을 봤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며 점수를 적었죠. 다음 조리대, 그 다음 조리대. 참가자들은 저마다 자신만의 창의적인 요리를 선보였습니다. 수비드로 조리한 갈비찜, 분자 요리 기법을 적용한 냉면, 허브를 곁들인 떡볶이, 모두 화려했습니다. 드디어 정임의 차례가 왔습니다. 심사위원들이 83번 조리대 앞에 섰습니다. 뚝배기를 보는 순간 한 심사위원이 물었습니다. 이게 출품작입니까? 네, 된장찌개입니다. 된장찌개요? 목소리에 의아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다른 심사위원이 말했습니다. 전통 요리 대회긴 하지만 된장찌개는 너무 평범하지 않습니까? 차별화 포인트가 없어 보입니다. 정임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평범해서 더 어려운 요리입니다. 숨길 곳이 없거든요. 심사위원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가장 나이 많은 심사위원이 숟가락을 들었죠. 국물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그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눈을 감고 천천히 음미했죠. 다른 심사위원들도 하나둘 맛을 봤습니다. 대회장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첫 번째 심사위원이 입을 열었습니다. 이 맛은 구수하면서도 깊이가 있네요. 단순해 보이지만 전혀 단순하지 않습니다. 된장의 숙성도가 아주 좋습니다. 직접 담그신 겁니까? 정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년 묵은 된장입니다. 집 장독대에서 가져왔습니다. 육수도 직접 우리셨나요? 네, 멸치와 다시마로 1시간 정도 천천히 우려냈습니다. 한 심사위원이 두부를 떠먹으며 물었습니다. 비법이 뭡니까? 이 맛을 내는 특별한 비법이 있을 텐데요. 정임은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비법이라고 할 건 없습니다. 그냥 먹을 사람을 생각하면서 끓였습니다. 이 찌개를 먹을 분이 오늘 힘들었을지, 배가 고플지, 마음이 허전할지 생각하면서요. 심사위원들은 말이 없었습니다. 가장 나이 많은 심사위원이 다시 국물을 떠서 마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게 진짜 손맛이군요. 요즘 보기 힘든. 기교는 없지만 진심이 가득합니다. 심사위원들은 점수를 매기고 다음 조리대로 이동했습니다. 정임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떨렸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최선을 다했으니까. 모든 심사가 끝나고 결과 발표 시간이 왔습니다. 참가자들이 무대 앞에 모였습니다. 정임도 뒤쪽에 조용히 섰죠.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동상부터 발표합니다. 동상 3명이 호명되었습니다. 젊은 참가자들이었죠. 박수 소리가 울렸습니다. 이어서 은상입니다. 은상 2명. 역시 전문 셰프들이었습니다. 트러플 육회를 만든 참가자도 포함되어 있었죠. 마지막으로 금상입니다. 대회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사회자가 봉투를 천천히 열었습니다. 전통요리 부문 금상 83번. 박정임님. 정임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주변 참가자들이 웅성거렸죠. 저 할머니가 된장찌개로 금상이라고? 말도 안 돼.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곳곳에서 불만 섞인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심사위원들 취향 편향 아니에요?
된장찌개 같은 평범한 걸로 금상을 주다니. 정임은 떨리는 발걸음으로 무대로 올라갔습니다. 상장과 트로피를 받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죠. 참았지만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심사위원장이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박정임님의 된장찌개는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50년 넘게 쌓인 손맛이 있었습니다. 요리는 기교가 아니라 진심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잃어버린 그리고 되찾아야 할 손맛입니다. 다시 박수가 터졌습니다. 정임은 상장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마이크가 건네졌고 소감을 말해야 했죠. 정임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그저 평생 해온 일을 했을 뿐입니다. 오늘 이 상을 받으니 제 손맛이 아직 쓸모가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정임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어갔습니다. 요리는 보여주는 게 아니라 먹이는 겁니다. 배고픈 사람을 채우고 힘든 사람을 위로하고 외로운 사람과 함께하는 거죠. 그 마음이 없으면 아무리 예쁘게 담아도 빈 그릇입니다. 박수 소리가 더욱 커졌습니다. 정임은 무대에서 내려왔습니다. 젊은 참가자들 중 몇몇이 다가와 악수를 청했죠. 정말 대단하세요. 저도 할머니처럼 요리하고 싶어요. 하지만 어떤 참가자들은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떠났습니다. 된장찌개로 금상이라니. 말이 돼? 심사 기준이 이상한 것 같아. 정임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트로피를 보자기에 조심스럽게 쌌죠. 무겁지만 따뜻했습니다. 대회가 끝나고 정임은 컨벤션 센터를 나섰습니다.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가며 정임은 중얼거렸습니다. 내 손맛이 아직 사람 마음에 닿을 수 있구나. 하늘은 맑았고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정임은 트로피를 꼭 안고 집으로 향하는 버스에 올랐습니다. 같은 시각 세라는 촬영을 마치고 지친 얼굴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광고 촬영은 형편없었고 브랜드 담당자는 계속 수정을 요구했죠. 이 정도 구독자 수로 협찬받는 것도 감사해야죠. 담당자의 말이 귀에 맴돌았습니다. 세라는 현관문을 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완전 최악의 하루야. 저녁 6시 정임은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조심스럽게 열자 민준이 마중 나왔죠. 어머니, 어떻게 됐어요? 정임은 보자기를 풀어 트로피를 꺼냈습니다. 민준의 눈이 커졌습니다. 금상이에요? 어머니가 금상을 받으셨어요? 응, 나도 믿기지 않아. 민준은 어머니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정말 축하드려요. 제가 뭐라고 했어요? 어머니 요리가 최고라고요. 정임은 아들의 어깨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눈물이 또 흘렀죠.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고맙다, 민준아. 내가 응원해줘서 할 수 있었어. 그때 2층에서 쿵쿵거리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세라가 내려왔죠. 얼굴이 잔뜩 찌푸려져 있었습니다. 뭐야, 무슨 감동의 상봉이에요? 보기 민망하네. 민준과 정임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정임이 재빨리 트로피를 보자기로 감쌌죠. 아무것도 아니야. 세라는 냉장고에서 물을 꺼내며 투덜거렸습니다. 오늘 완전 최악이었어요. 광고주가 저한테 얼마나 무례하게 구는지 몰라요. 협찬 주는 것도 감사하라는 식이더라고요. 힘들었겠다. 민준이 위로했지만 세라는 짜증만 냈습니다. 다 누구 때문이에요? 제 채널 이미지가 망가진 게 누구 때문인데? 세라는 정임을 쏘아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만족하세요? 제 인생 완전히 망쳐놓으셨잖아요. 정임은 아무 말 없이 보자기를 안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민준이 세라에게 말했습니다. 세라야, 그만해. 어머니가 뭘 잘못했어.
당신은 맨날 어머니 편이지. 내가 얼마나 힘든지는 알기나 해? 세라는 물도 마시지 않고 다시 2층으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민주는 한숨을 쉬며 어머니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괜찮아. 신경 쓰지 마. 정임은 트로피를 장롱 깊숙이 넣으며 쓸쓸히 웃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정임은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아침마다 국을 끓이고 마당에서 텃밭을 가꾸고 저녁이면 밥상을 차렸죠. 하지만 마음 한구석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자신의 손맛이 인정받았다는 확신이었습니다. 세라는 여전히 정임에게 차갑게 굴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심해졌죠. 어머님, 제발 부엌 좀 빨리 비켜주세요. 제가 촬영해야 한다고요. 세라야, 조금만 기다려. 거의 다 됐어. 조금만이 언제예요? 맨날 조금만이면서 1시간씩 걸리잖아요. 진짜 답답해 죽겠네. 세라는 정임이 요리하는 동안 눈을 부릅뜨고 서 있다가 부엌 문을 쾅 닫고 나가곤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정임이 김치찌개를 끓이자 세라가 코를 막으며 소리쳤습니다. 또 그 냄새. 진짜 미치겠네요. 집이 완전 김치찌개 냄새로 범벅이잖아요. 환기시킬게. 환기로 되는 게 아니라고요. 제발 좀 그만 끓이시면 안 돼요? 민준이가 좋아해서. 민준이는 당신 아들이니까 참는 거예요. 저는 참기 힘들다고요. 민준이 중재하려 했지만 세라는 방으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4월 말 정임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죠. 정임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박정임 선생님이십니까? 전국 전통요리 경연대회 사무국입니다. 네, 맞습니다. 선생님께 제안 드릴 게 있어서 연락드렸습니다. 정임은 의자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무슨 제안이죠? 6개월 뒤에 다음 대회가 열립니다. 그때 심사위원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정임은 깜짝 놀랐습니다. 심사위원이라니 저 같은 사람이요? 선생님의 손맛이야말로 요즘 세대가 배워야 할 것입니다. 전통의 진정한 가치를 아시는 분이 심사석에 계셔야 합니다. 하지만 저는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냥 평생 집에서 밥해온 사람일 뿐이에요. 전화 너머 목소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바로 그래서입니다. 화려한 기술보다 진심이 중요하다는 걸 보여주신 분이니까요. 대회 날짜는 9월 15일 토요일입니다. 정임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심사위원이라니 상상도 못한 일이었죠. 생각해 볼 시간을 주시겠습니까? 물론입니다. 일주일 후에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정임은 휴대전화를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달빛이 마당을 비추고 있었죠. 그날 밤 정임은 민준에게만 이 사실을 말했습니다. 민준아, 대회 쪽에서 연락이 왔어. 무슨 연락이요? 다음 대회 심사위원을 해달래. 민준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요? 대단한데요? 받아들여야 할까? 당연하죠. 어머니 손맛을 더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 해요. 정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세라 걱정이 앞섰죠. 세라한테는 아직 말하지 마. 나중에 알게 될 거야. 왜요? 지금 말하면 또 뭐라고 할지 몰라. 일주일 후 정임은 사무국에 전화했습니다. 제안을 받아들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자세한 사항은 우편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며칠 후 세라가 노트북을 보며 소리쳤습니다. 여보, 이거 봐봐. 민준이 다가갔습니다. 뭔데? 전국 요리대회 공고가 떴어. 이번엔 완전 대박 칠 거야. 세라는 노트북 화면을 민준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제16회 전국 전통요리 경연대회 9월 15일 개최.
민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바로 어머니가 심사위원으로 참여하는 그 대회였죠. 세라야, 다시 생각해봐. 대회가 꼭 답은 아니잖아. 무슨 소리야? 이번 기회에 채널 완전히 회복시킬 수 있어. 전국대회에서 상 받으면 구독자들이 다시 돌아올 거라고. 세라의 눈은 열정으로 타올랐습니다. 이번엔 다르게 할 거야. 완전 화려하게, 완전 트렌디하게. 시어머니 세대가 뭔지 제대로 보여줄 거야. 세라야, 그건. 뭐, 또 어머니 걱정하려고? 걱정 마. 이번엔 어머니 안 나오니까. 내가 혼자서 제대로 해낼 거야. 민주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부엌에서 설거지하던 정임은 그 대화를 다 들었죠. 국자를 씻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올 거면 와. 그때 내 음식을 보자. 세라는 대회 준비에 몰두했습니다. 트렌디한 퓨전 한식 메뉴를 구상했죠. 전통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요리, 화려한 플레이팅. 세라는 매일 부엌을 차지하며 연습했습니다. 어머님, 지금 제가 연습하고 있으니까 부엌 쓰지 마세요. 세라야, 저녁 준비 좀 해야 하는데. 그럼 나중에 하세요. 지금은 제가 중요한 연습 중이라고요. 세라는 정임을 부엌에서 내쫓다시피 했습니다. 정임은 마당에 앉아 세라가 연습하는 모습을 지켜봤죠. 화려한 재료들, 현란한 칼질, 예쁜 접시들. 하지만 정임의 눈엔 보였습니다. 세라의 손에 긴장이 가득하다는 것을, 요리가 아니라 작품을 만들려고 한다는 것을. 음식은 보여주는 게 아닌데. 정임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저녁이 되자 세라가 연습한 요리를 식탁에 올렸습니다. 이거 좀 먹어봐요. 맛있죠? 민준이 한 입 먹어봤습니다. 응, 괜찮은데. 괜찮은 게 아니라 완벽하다고 해야죠. 이 정도면 대회에서 무조건 상 받을 거예요. 세라는 자신만만했습니다. 정임에게도 접시를 내밀었죠. 어머님도 드셔보세요. 요즘 요리가 어떤 건지. 정임은 포크를 들어 한 입 먹어봤습니다. 예쁘고 트렌디했습니다. 하지만 맛은 있구나. 당연하죠. 제가 얼마나 연습했는데요. 정임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세라는 신이 나서 자신의 요리를 찍어 사진을 올렸죠. 대회 준비 중. 완전 대박 날 것 같아요. 댓글이 조금씩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화이팅! 기대할게요. 이번엔 조심하세요. 세라는 웃으며 댓글에 답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이번엔 다를 거예요. 정임은 부엌에서 오래된 조리도구를 닦았습니다. 양은 냄비, 나무 주걱, 국자. 수십 년간 함께한 도구들이었죠. 닦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세상이 바빠도 맛은 기다림에서 나오는 법이야. 세라야, 내가 그걸 언제 알게 될까? 6개월이 흘렀습니다. 더운 여름이 지나고 선선한 바람이 부는 9월이 왔습니다. 정임은 그동안 조용히 준비했습니다. 심사위원 교육에 참석했고 요리평가 기준을 배웠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자신의 기준이었습니다. 진심으로 만든 음식인가, 먹는 사람을 생각한 음식인가. 세라는 그 시간 동안 미친 듯이 연습했습니다. 매일 새로운 퓨전 한식 레시피를 개발했죠. 전통 떡볶이에 트러플 오일을 더하고 비빔밥을 프렌치 스타일로 플레이팅했습니다. 화려했고 세련됐고 트렌디했습니다. 하지만 연습 과정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세라는 부엌을 완전히 점령했죠. 어머님, 지금 제가 연습 중이니까 부엌 절대 들어오지 마세요. 저녁 준비는? 저녁은 제가 알아서 먹을 거니까 신경 끄세요. 제 인생 걸린 일이라고요. 정임은 부엌에서 쫓겨나 마당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세라의 연습은 매일 밤늦게까지 이어졌고 집안은 온통 세라의 것이었죠. 9월 14일 금요일 밤
세라는 민준에게 말했습니다. 내일 대회 가는 거 알지? 완전 대박 칠 거야. 생중계로 전 과정 보여줄 거고. 응, 알아. 잘 되면 채널이 완전히 살아날 거야. 구독자들이 때로 돌아올 거라고. 이번엔 시어머니 핑계도 못 대지. 세라는 비웃듯 말했습니다. 민주는 불편한 표정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세라야, 혹시 뭐, 또 걱정되는 소리 하려고? 아니야. 내일 잘하길 바랄게. 세라는 짐을 챙겼습니다. 조리도구, 카메라 장비, 화려한 의상. 내일을 위한 만반의 준비였죠. 9월 15일 토요일 아침, 정임은 새벽부터 일어났습니다. 정갈한 한복을 꺼내 입었죠. 남색 저고리에 회색 치마. 머리를 곱게 빗고 비녀를 꽂았습니다. 거울을 보니 떨림이 느껴졌습니다. 민준이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머니,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아니다. 너는 집에 있어. 세라 혼자 두면 안 되잖니. 하지만 괜찮아. 혼자 갈 수 있어. 오늘은 피할 수 없는 날이구나. 정임은 가방을 들고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세라는 아직 자고 있었죠. 같은 시각 오전 8시 세라도 일어났습니다. 서둘러 화장을 하고 짐을 챙겼죠. 여보, 나간다. 조심히 가. 화이팅. 세라는 현관문을 쾅 닫고 나갔습니다. 택시를 타고 대회장으로 향하며 스마트폰을 켰습니다. 생중계 준비였죠. 여러분, 세라 쿠킹입니다. 드디어 전국 요리대회 당일이에요. 완전 떨리지만 자신 있어요. 댓글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화이팅! 이번엔 잘 되길. 조심하세요. 대회장은 지난번과 같은 강남 컨벤션 센터였습니다. 세라는 택시에서 내려 입구로 향했죠. 참가자 접수대에서 번호표를 받았습니다. 42번. 이번엔 제대로 보여드릴게요. 세라는 카메라를 향해 웃으며 말했습니다. 자신감이 넘쳤죠. 정임은 먼저 도착해 심사위원 대기실에 있었습니다. 다른 심사위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오늘의 심사 기준을 확인했죠. 오전 9시 리허설이 시작됐습니다. 심사위원들은 심사석으로 이동했죠. 정임은 가운데 자리에 앉았습니다. 무대 전체가 보이는 위치였습니다. 같은 시각 세라는 참가자 대기실에 들어갔습니다. 카메라를 설치하고 생중계를 시작했죠. 자, 여러분, 대기실에 도착했어요. 다들 긴장한 표정들이네요. 하지만 저는 자신 있어요. 댓글창이 활발해졌습니다. 세라님 파이팅! 떨지 마세요. 오전 10시 개회식이 시작됐습니다. 참가자들이 무대 앞에 모였고 사회자가 인사말을 했죠. 세라도 스마트폰을 들고 무대를 비췄습니다. 자, 여러분, 저기 심사위원석 보이죠? 저분들이 오늘 우리 요리를 평가하실 거예요. 완전 권위 있는 분들이래요. 카메라가 심사석을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5명의 심사위원이 앉아 있었죠. 세라는 심사위원들을 하나씩 비추며 설명했습니다. 저분은 유명한 프렌치 셰프시고, 저분은 한식 연구가시고, 카메라가 정임에게 멈췄습니다. 한복 입은 노인. 세라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스마트폰을 쥔 손이 떨렸죠. 저게, 어머님? 세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임은 심사석에서 세라를 바라봤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죠. 세라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아니. 말도 안 돼. 옆에 있던 참가자가 물었습니다. 어디 아프세요? 얼굴이 완전 하얗게 됐어요. 아니에요. 세라는 황급히 카메라를 내렸습니다. 생중계 화면엔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왜 그래요? 카메라가 흔들려요.
세라는 손이 떨려서 스마트폰을 제대로 잡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죠. 어머님이 심사위원? 어떻게? 언제부터? 말도 안 돼. 어머님은 그냥 집에서 밥이나 하시는 분인데 어떻게 저 자리에? 개회식이 끝나고 참가자들은 조리대로 이동했습니다. 세라는 몽롱한 상태로 42번 조리대로 갔죠. 준비한 재료를 꺼냈지만 손이 떨려서 제대로 잡히지 않았습니다. 정임은 심사석에서 참가자 명단을 받았습니다. 페이지를 넘기다가 한 이름에서 멈췄죠. 42번 윤세라. 정임은 조리대를 바라봤습니다. 세라가 창백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옆 심사위원이 물었습니다. 선생님 괜찮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정임은 명단을 내려놓고 세라를 바라봤습니다. 표정은 평온했지만 마음은 복잡했죠. 조리 시작 10분 전 세라는 다시 생중계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심하게 떨렸죠. 여러분, 지금 완전 충격적인 상황이에요. 댓글창이 폭발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왜 그래요? 세라는 떨리는 손으로 심사석을 비쳤습니다. 저기 계신 분, 제 시어머니세요. 댓글창이 멈췄다가 다시 폭발했습니다. 헐 대박. 진짜요? 완전 반전. 세라는 억지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괜찮아요. 저는 제 실력으로 승부할 거예요. 시어머니 세대 음식이 뭔지 제대로 보여드릴게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세라의 온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조리 시작 신호가 울렸습니다. 참가자들이 일제히 움직였습니다. 세라는 재료를 꺼냈죠. 소고기, 각종 채소, 트러플 오일, 허브, 퓨전 비빔밥을 만들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칼을 잡는 순간 손이 심하게 떨렸습니다. 채소를 써는데 크기가 들쭉날쭉했죠. 젠장. 세라는 작은 소리로 욕을 내뱉었습니다. 고기를 볶는데 불 조절이 안 됐습니다. 타는 냄새가 났습니다. 진짜. 세라는 당황해서 펜을 흔들었습니다. 주변 참가자들이 힐끗힐끗 쳐다봤죠. 정임은 심사석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아무 말 없이 조용히. 마음이 아팠지만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조리가 계속됐습니다. 세라는 필사적으로 요리를 만들었지만 모든 게 꼬였습니다. 간이 맞지 않았고 플레이팅도 엉망이었죠. 손이 떨려서 소스가 접시 밖으로 튀었습니다. 미치겠네. 진짜. 생중계 댓글창엔 걱정하는 댓글이 올라왔습니다. 세라님 괜찮아요? 너무 긴장하신 것 같아요. 심사위원이 시어머니라니 완전 충격이네요. 60분이 지났습니다. 조리 종료 신호. 세라는 완성된 접시를 바라봤습니다. 형편없었습니다. 자신이 만든 것 중 최악이었죠. 망했어. 완전히 망했어. 심사가 시작됐습니다. 심사위원들이 조리대를 돌기 시작했습니다. 세라는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손에 땀이 흥건했죠. 드디어 심사위원들이 42번 조리대 앞에 섰습니다. 정임도 함께였습니다. 세라와 정임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정임은 조용히 물었습니다. 무슨 요리입니까? 퓨전 비빔밥입니다. 정임은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한 입 떠서 입에 넣었죠. 천천히 씹었습니다. 표정이 굳었습니다. 다른 심사위원들도 세라의 요리를 맛봤습니다. 고개를 가로저으며 점수를 적었죠. 한 심사위원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간이 전혀 맞지 않네요. 짜기도 하고 싱겁기도 합니다. 일관성이 없어요. 재료들이 조화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각자 따로 노는 느낌이에요. 플레이팅도 산만합니다. 무엇을 보여주고 싶은 건지 전혀 모르겠어요.
세라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정임은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다음 조리대로 가시죠. 심사위원들이 떠났습니다. 세라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죠. 스마트폰 화면엔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세라님, 심사 반응이 너무 안 좋은 것 같아요. 시어머니 때문에 긴장하신 거죠? 세라는 스마트폰을 움켜쥐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모든 심사가 끝나고 결과 발표 시간이 왔습니다. 참가자들이 무대 앞에 모였습니다. 세라도 떨리는 다리로 무대에 섰죠. 정임은 심사석에서 세라를 바라봤습니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이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동상부터입니다. 동상 3명이 호명되었습니다. 세라는 아니었죠. 이어서 은상입니다. 은상 2명. 역시 세라의 이름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금상입니다. 금상 1명이 호명되었습니다. 젊은 여성 참가자였죠. 세라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탈락이었습니다. 수상하지 못한 분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두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 소리가 울렸지만 세라의 귀엔 들리지 않았습니다. 무대에서 내려와 조리대로 돌아왔죠. 정리하지 않은 재료들과 엉망인 접시. 세라는 그걸 보며 주저앉았습니다. 생중계 댓글창이 폭발했습니다. 세라님 괜찮아요? 다음에 또 도전하세요. 시어머니가 심사위원이라니 너무했어요. 세라는 스마트폰을 집어들고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건 공정하지 않아요. 제 시어머니가 심사위원이었어요. 일부러 저한테 낮은 점수를 주신 거예요. 댓글이 올라왔습니다. 설마 그럴까요? 다른 심사위원들도 있었잖아요. 세라님, 너무 감정적이신 것 같아요. 시상식이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세라는 멍하니 앉아 있었죠. 그때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정임이었습니다. 세라야. 세라는 고개를 확 들었습니다. 눈에 분노가 가득했죠. 뭐예요? 만족하세요? 제 인생 완전히 망쳐놓으셔서. 주변 사람들이 놀라서 쳐다봤습니다. 정임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세라야, 진정하고. 진정하라고요? 어머님이 일부러 저한테 낮은 점수 주신 거 다 알아요. 복수하신 거잖아요. 아니야. 공정하게 평가했어. 거짓말. 다른 심사위원들도 어머님 눈치 본 거예요. 제 요리가 그렇게 형편없었어요? 정임은 세라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세라가 뿌리쳤습니다. 손대지 마세요. 어머님 때문에 제 채널 망했고 이제 대회까지 망쳤어요. 다 어머님 때문이에요. 세라는 울먹이며 소리쳤습니다. 사람들이 모여들었죠. 정임은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세라야, 내 요리엔 마음이 없었어. 또 그 소리, 마음. 그게 뭐가 중요해요? 실력이 중요한 거지. 음식은 화려함이 아니야. 기교도 아니고 트렌드도 아니야. 먹는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이야. 세라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웃기네요. 먹는 사람 생각? 제가 얼마나 연습했는데요. 6개월 동안 미친 듯이 준비했다고요. 그게 문제야. 내가 생각한 건 사람이 아니라 상이었어. 구독자였고 명예였어. 음식을 먹을 사람의 마음은 생각하지 않았잖아. 세라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정임이 계속 말했습니다. 요리는 보여주는 게 아니라 먹이는 거야. 배고픈 사람을 채우고 힘든 사람을 위로하고 외로운 사람과 함께하는 거지. 그 마음이 없으면 아무리 예쁘게 담아도 빈 그릇이야. 세라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참았던 것들이 터져 나왔죠. 그럼 저는 어떡해요? 제 인생은 어떡하고? 세라는 주저앉으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정임이 무릎을 꿇고 세라 곁에 앉았습니다.
세라야, 이제 시작이야. 진짜 요리를 배울 수 있는 저는 다 망했어요. 아니야. 내가 잘못을 깨달았다면 이제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세라는 울며 정임을 바라봤습니다. 그동안 억눌렀던 감정들이 쏟아져 나왔죠. 어머님,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어머님한테 얼마나 못되게 굴었는지. 진짜 죄송해요. 세라는 정임의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정임은 세라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사람을 감동시키는 게 요리야. 그걸 알았다면 이제 진짜 시작이네. 세라는 고개를 끄덕이며 계속 울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세라가 물었습니다. 어머님, 언제부터 준비하신 거예요? 너희가 모르는 사이에. 혼자 조용히. 왜 말씀 안 하셨어요? 내가 스스로 깨달아야 한다고 생각했어. 내가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았잖니. 세라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제가 정말 건방졌죠. 어머님을 무시하고 손맛을 우습게 보고. 이제 알았으면 됐어. 집에 도착했을 때 민준이 마중 나왔습니다. 두 사람이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을 보고 안도했죠. 어떻게 됐어요? 세라가 먼저 대답했습니다. 탈락했어요. 그리고 많은 걸 배웠어요. 그날 밤 세라는 생중계를 켰습니다. 눈이 빨개진 채로 구독자들이 몰려들었죠. 여러분, 오늘 탈락했어요. 그리고 깨달았어요. 제가 얼마나 오만했는지. 댓글이 올라왔습니다. 무슨 일 있었어요? 괜찮아요, 세라님. 세라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트렌드와 화려함만 쫓았어요. 정작 중요한 건 잊고 있었죠. 요리는 사람을 위한 거예요. 사람 마음을 채우는 거예요. 세라는 카메라를 부엌으로 옮겼습니다. 정임이 차분히 앉아 있었죠. 제 시어머니세요. 오늘 대회 심사위원이셨고 제게 가장 소중한 걸 가르쳐 주신 분이에요. 정임이 카메라를 향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라가 말했습니다. 앞으로 어머님께 요리를 배울 거예요. 처음부터 다시. 그리고 여러분께도 보여드릴게요. 진짜 손맛이 뭔지, 진짜 요리가 뭔지. 댓글창이 따뜻한 응원으로 가득 찼습니다. 응원할게요. 세라님 멋져요. 시어머니님도 화이팅. 그날 밤 정임과 세라는 부엌에 섰습니다. 정임이 앞치마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된장국부터 배워볼까? 네, 어머님.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재료를 준비했습니다. 멸치를 손질하고 다시마를 씻고 물을 끓였죠. 정임의 손과 세라의 손이 함께 움직였습니다. 국물은 천천히 우려내야 해. 서두르면 안 돼. 네, 천천히요. 그리고 된장 풀 때는 이렇게 국자로 조금씩. 세라는 진지하게 배웠습니다. 예전처럼 건성으로 듣지 않았죠. 하나하나 마음에 새겼습니다. 국이 끓기 시작했습니다. 구수한 냄새가 부엌을 채웠죠. 세라는 그 냄새를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예전엔 싫어했던 그 냄새가 이제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맛을 봐. 정임이 국물을 떠서 세라에게 건넸습니다. 세라는 조심스럽게 한 모금 마셨죠. 입안에 구수함이 퍼졌습니다. 어때? 따뜻해요. 그리고 마음이 편해져요. 정임은 미소 지으며 세라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그게 바로 손맛이야. 화려하지 않아도 사람 마음을 채우는 맛. 세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졌지만 이번엔 행복의 눈물이었죠. 거실에서 민준이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부엌 조명 아래 나란히 선 두 사람. 주름진 손과 젊은 손이 함께 국자를 저었습니다. 된장 냄새가 집 안가득 퍼졌죠.
민주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야 우리 집에 진짜 봄이 왔네. 세라와 정임은 밤늦도록 부엌에 있었습니다. 국을 끓이고 김치전을 부치고 나물을 무쳤습니다. 배우고 가르치고 함께 웃었죠. 창밖엔 가을밤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부엌 불빛이 따뜻하게 새어나왔습니다. 그 안에서 손맛이 세대를 넘어 전해지고 있었죠. 정임은 세라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손맛은 세대를 넘어 마음으로 전해지는 거야. 그걸 잊지 마. 네, 어머님. 평생 잊지 않을게요. 두 사람은 마주보며 웃었습니다. 부엌엔 따뜻한 김이 피어올랐고 오래된 냄비에서 국이 보글보글 끓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바빠도 트렌드가 아무리 변해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었습니다. 사람을 생각하며 끓이는 그 마음, 진심으로 만드는 한 그릇의 밥. 그것이 바로 진짜 손맛이었습니다. 오늘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